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2일 수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박다연입니다. 오늘부터 이윤주 아나운서의 휴가로 당분간 제가 진행하게 됐습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강원 영동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보통 수준으로 회복하겠지만 초미세먼지는 여전히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대기질은 주말이면 점차 해소되겠습니다. 그때까지 호흡기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원주는 아침 최저기온 영하 2도로 출발해 낮 동안에는 7도까지 올라 비교적 포근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원주시가 치악산 케이블카 사업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들여다보고요. 경기 침체 상황에서 설 명절 장보기를 앞두고 고민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지역 물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장보기 방법 리포터 코너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원주시 걷기협회가 2025 신바람 원주 전통시장 걷기대회를 진행합니다. 행사의 전반적인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1월 22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횡성군이 부모가 아닌 가정 위탁으로 생활하고 있는 지역 대학생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횡성이 아닌 곳에서 대학 생활을 해야 해 식비와 숙박비 등 많은 부담을 겪는 대학생 10명을 선정해 1년 동안 매달 20만 원씩 생활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 처음 시작된 대학생 생활비 지원은 현행 법적, 제도적 지원 방안이 없는 대학생들을 위해 횡성 군민들의 성금인 횡성사랑 십시일반 운동 모금액이 활용됩니다. 강원자치도 교육청이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실시한 2025학년도 초등학교 예비 소집 결과 최종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아동이 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해당 아동의 주소지는 모두 원주로 교육청은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탄핵 정국의 각 정당의 현수막뿐 아니라 설 명절을 맞아 불법 현수막까지 난립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평창군이 일제 점검에 나섭니다. 평창군은 다음 달 7일까지 무질서하게 걸린 현수막을 정비해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현수막으로 인한 안전사고도 예방한다는 계획입니다. 관련 사업자들에게 불법 현수막을 제작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하고 위반 현수막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를 요구한 뒤 미이행 시 자체 철거 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케이블카 설치 의향을 밝힌 곳은 6곳으로 그중 한 곳이 바로 치악산 케이블카 사업인데요. 원주시가 치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후정의 원주행동의 이승현 활동가로부터 치악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과 관련해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치악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 추진이 언제부터 또 어떤 계기로 공식화된 건가요? 네, 이 시작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셔서 된 겁니다. 2024년 3월 11일 날 강원도청을 이제 방문하셨는데 그때 진행한 민생 토론회에서 설악산 케이블카를 언급하시면서 이제 다른 지역의 주민들이 원하는 곳이 있다면 케이블카를 더 건설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 네. 이후에 강원도 차원에서 이제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케이블카 설치를 희망하는 지역의 사전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이제 강릉시, 평창군 등을 포함한 6개 지역, 그 중에 원주시가 포함된
되어서 이제 추진이 되게 된 겁니다. 네, 원주시는 오는 2032년까지 700억 원을 들여서 치악산 일원의 3km 안팎의 케이블카 설치 계획을 밝혀오고 있는데요. 현재 노전 확정을 위한 주민 설명회와 또 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이라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치악산 케이블카 노선 결정을 위한 조성 기본계획 용역이라는 것이 발주가 되었고요. 다만 이제 그 안에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주민 설명회가 진행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 기본 용역이 그 2천만 원을 들여서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월 7일까지 지난 7일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아직까지 최종 그 보고서가 제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네,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고 해도 이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는 구간이 사실 국립공원이라서 관련 행정 절차를 많이 거쳐야 하잖아요. 네. 네, 그럼에도 지역에서의 의지는 매우 강한 것 같은데 현재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고요? 네, 국립공원, 그러니까 치악산이 국립공원이죠. 국립공원은 일반적인 개발 사업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절차가 더 복잡한 겁니다. 일반 개발 사업은 이제 전략 영향 평가라든가 환경 영향 평가 두 가지 정도의 중요한 어떤 절차를 거치는데 국립공원은 그 환경부 직할의 국립공원위원회라는 곳에 자연환경성 검토서, 공원계획 변경계획서, 삭도 설치 가이드라인의 적법성 등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그 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쉽지 않은 절차이고요.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국립공원을 포함한 전국의 이제 케이블카 사업들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서 찬반 논란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그 케이블카 사업은 국비나 도비 지원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어떤 갈등이나 찬반 논란이 있습니다. 케이블카 사업은 국비와 도비 지원이 전혀 되지 않아서 오로지 시비로만 추진되는 사업이라는 거군요. 네, 이런 가운데 박항주 경제학 박사가 케이블카 사업을 경제적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 국립공원 중 관광객이 가장 많은 설악산도 비용 대비 편익이 0.83으로 드러나 경제성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죠. 이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가요? 네, 박항규 박사님은 저희가 알기로 설악산 5세 케이블카의 경제성 분석을 오랜 기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 2024년 12월 포럼에도 모셨었습니다. 이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일반적으로 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할 때 수익성 지수가 1이라면 1 이상이면 흑자가 난다라고 평가를 한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나오면 결과적으로는 적자가 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설악산 5세 케이블카의 경우에 양양군에서 흑자가 난다고 했지만 실제 명확하게 분석을 해보니까 케이블카의 이용 수요를 30년간 동일하다라는 전제로 분석을 했답니다. 실제로는 떨어진답니다. 전체 전국 평균을 보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데 이것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수익성을 부풀렸다. 이것을 확인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0.83이다. 그래서 최근에 양양 군민들이 이제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많은 동요를 하고 있다고 저희는 접하고 있습니다. 네, 케이블카 설치에 큰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이 경제성을 따지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주시 측에서는 케이블카 사업 명분으로 장애인들의 권리를 앞세우고 있기도 한데요. 하지만 당장 장애인들에겐 대중교통 확충 등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받는 게 더 시급한 일이라며 막대한 규모의 예산을 굳이 케이블카 설치 하냐에 쏟아부어야 하는지 의문이라는 일각의 지적도 제기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을 갖고 계십니까? 네,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주시가 지난 포럼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관련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많은 시민들이 이제 TV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을 텐데
전국의 교통 상황이 이 장애를 가진 분들이 이동을 하는 것 자체가 집에서 나와서 어떤 시내권을 둘러보거나 시내권 내에서 이동을 하시는 것도 어려운 상황인데 치악산까지 갈 수 있겠느냐, 이러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원주시만 보더라도 저상버스라고 해서 그런 이동약자분들의 편리를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버스인데, 이 버스 도입률이 4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배치 간격이 1시간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분들은 특히 또 버스를 놓칠 확률도 꽤 있으시거든요. 이동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버스 한 대를 놓치면 1시간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네. 뭐 이러한 여러 가지 기본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치악산 케이블카를 사회적 약자, 이동권이 보장되기 어려운 보장되지 못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설치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네. 반면 긍정적인 효과를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사람들이 오지 않던 소금산에 그랜드밸리를 조성한 후 관광객이 쏟아지고 또 인근 소상공인들에겐 수익 증대와 집가 상승 등의 효과를 가져왔다며 치악산 케이블카를 원주의 성장 가능한 자원으로 봐야 한다는 지역 여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국립공원이라는 이 한계점을 잘 극복한다면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에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네, 이 부분은 뭐 상당히 전문적인 부분이라서 지난 12월 포럼에서 한라대학교의 류시영 문화관광학부의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2023년 국가관광전략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서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주요하게 제안되었던 사항이 지역의 특색이 담긴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라고 했답니다. 이것을 이제 원주에 비추어서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원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 몇 년간 수천억 원의 비용을 투자해서 관광시설을 구축한 상황이고, 이제는 시설을 더 투자하기보다는 이 시설들을 잘 활용하고 연계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인력의 양성, 그리고 지역의 고유성을 담은 이제 관광 콘텐츠의 개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존 관광 자원의 연계를 하는, 이것을 이제 관광 생태계 구축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치악산 케이블카 하나를 통해서 어떤 다른 또한 하나의 시너지를 낼 수 있다라는 관점을 조금은 부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네, 새로운 관광시설을 구축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개발한 관광시설들을 활용하고 또 연계할 수 있는 콘텐츠들을 개발하는 데 노력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시군요. 네. 네, 아무쪼록 개발과 보존의 가치를 놓고 치악산 케이블카 설치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치악산 케이블카 설치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심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짧게 마무리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치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현재로 파악된 것만 일단 700억 이상이고 향후에는 1000억까지도 예상들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시민 세금이 많이 투자되는 사업이고, 또 치악산 국립공원이라는 곳은 전국토의 국립공원은 4%밖에 안 되거든요. 네. 자연환경적으로 매우 중요한 공간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자체가 일단 자료를 좀 명확하게 숨김없이 공개를 하고, 그 공개된 자료를 통해서 전문가라든가 시민들이 충분한 수기 과정을 좀 진행할 수 있도록 네.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후정의 원주행동의 이승현 활동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설을 앞두고 설맞이 장보기를 진행할 시민들을 위해 원주 소비자 시민 모임이 물가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올해 설 성수품 물가조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봤습니다. 수인의 리포터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설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번 설 성수품 물가는 좀 어떤 편인가요? 네,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이번 설 장보기 앞두고 부담 느끼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평균적으로 설 성수품 물가는 한 해 전보다 2%에서 4% 오르는데 원주 소비자 시민 모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우리 지역의 설 성수품 평균 가격은 30만 3천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서는 12,000원, 약 3.9%가 상승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설 성수품으로 많이 사는 과일류와 채소류는 작황부진 등으로 이미 단가가 많이 올라 있는 데다 설 수요로 가격이 더 높아져서 소비자들의 체감 물가는 더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통시장에서 장보기를 할 경우 평균 비용은 27만 3천 원, 마트에서는 30만 9천 원으로 전통시장에서 상차림을 준비하면 마트보다 11.7% 정도 저렴하게 상차림이 가능할 거라고 합니다. 체감 물가가 오른 만큼 합리적으로 장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번 설맞이 장보기를 앞둔 시민에게 체감 물가에 관해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야채 같은 가격이 좀 많이 인상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조정을 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일반 가정집에서 일단 뭐 차례 비용이 너무 부담이 크다 보니까 그런 비용적인 문제를 좀 고려를 해본다라고 하면 그래도 좀 간소화하게 좀 차례는 지내되 좀 간소화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정주부로서. 야채적인 부분이 조금 인상이 많이 된 것 같고 뭐 과일이 특히 많이 인상차가 많이 나다 보니까 작년에도 높았다는데 올해는 더 큰 차이가 느껴지니까 주부로서 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심려는 됩니다. 네, 올해 체감 물가 상승은 더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군요. 그렇다면 이번 설 장보기를 조금이라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설과 가까워질수록 이 용품의 가격이 상승하는데요. 설에 가까울 때 한 장소에서 모든 재료를 구입하기보다는 미리 저렴할 때 구입을 하고 채소류나 과일류는 수급 상황에 맞춰서 나눠서 구매하는 게 좋습니다. 또 지금 마트와 온라인몰 친환경 매장, 로컬푸드 직매장의 경우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행사를 진행 중인데요. 2만 원 한도로 20% 정도 할인을 진행하고 있어서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원주의 경우 1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 동안 중앙시장과 도래미시장, 전통시장에서 환급 행사가 진행됩니다. 3만 4천 원 이상 구매하면 만원 상품권, 6만 7천 원 이상 구매하면 2만 원 상품권을 지급해서 30% 저렴하게 구입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상품권이 소진되면 이 이벤트는 조기 종료됩니다. 이번 물가 현황 및 장보기 팁에 관해서 원주 소비자 시민 모임 조선정 사무국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상승세를 보이는 품목은 무, 배추, 배, 부세, 도라지, 닭고기, 쇠고기 산정용 이 정도 품목이었고요. 하락세를 보이는 품목은 단감, 대파, 두부, 식용유, 고사리 등이 있었습니다. 소비자분들이 구매하실 때는 너무 올랐다, 가격이 비싸다 이렇게 느끼시는 게 당연할 것 같습니다. 현재 마트, 온라인몰, 친환경 매장, 로컬푸드 직매장의 경우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본인이 꼭 필요하고 할인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품목을 선택을 하셔서 쿠폰을 적용해서 사용하시고 또 나머지는 다른 곳에서 좀 나누어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설 명절 준비는 품질 좋은 우리 농수산물을 전통시장에서 저렴하게 구매하시고 지역 경제도 살릴 수 있도록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특히 우리 농수산물이나 전, 떡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에서 구매하시고 다양한 이벤트와 행사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설맞이 명절 준비 합리적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함께 하시는 지금 시각 8시 52분 지나고 있습니다.
원주시 걷기협회가 2025 신바람 원주 전통시장 걷기대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원주시 걷기협회 공희정 회장으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진행되는 행사인데요. 2025 신바람 원주 전통시장 걷기대회, 또 어떤 취지로 마련된 행사인가요? 이번에 그 두 가지가 목적이 두 가지인데요. 경기 침체로 인해서 그리고 또 대형마트 진출 등으로 전통시장이 좀 많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통시장 골목 상권 살리기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네. 걷기 운동을 통해서 원주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거 그렇게 그 두 가지를 목표로 해서 원주 전통시장 걷기 대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네, 이번 신바람 원주 전통시장 걷기 대회 그야말로 건강도 챙기고 점심도 먹고 장도 보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걷기 대회는 좀 언제 열리는지 또 참가 신청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시죠. 걷기 대회는 매달 넷째 주 일요일 날 이제 하는 걸로 돼 있고요.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매월 진행될 거고 일요일 날 9시 반에 모여서 참가 등록을 하고요. 그리고 한 10시에 출발하면은 코스가 한 7km에서 8km 정도 코스가 돼요. 그래서 2시간 정도 거리인데 걷고 와서 전통시장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이제 그 원래 슬로건이 걷고 먹고 장 보고거든요. 장도 보고 하면서 전통시장도 살리고 건강도 지키자 이런 취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는 12월까지 매번 진행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전통시장에서 걷기 대회라 좀 어떻게 코스가 구성되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어떤 코스로 몇 킬로미터를 걷게 되나요? 매달 좀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요. 네. 우리 차 없는 거리, 문화의 거리 있잖아요. 상설 정시장. 네. 거기에서 일단 집합해서 출발해가지고요. 개봉교 쪽으로 가서 치학교를 건너서 벤말타운으로 해서 다시 돌아오는 거거든요. 글로 돌아오면은 1월달 코스는 지금 7.2km가 이제 예상되고 있고요. 2월달에는 한 7km, 3월달에 8km 이렇게 약간의 변화는 있는데 출발 장소에서 다시 도착하는 돌아오는 회기 장소는 문화의 거리 상설 공연장이 되겠고 거기서 모여서 다시 이제 전통시장 장보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장도 보고 그쪽에서 점심도 먹고 이런 식으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경제가 많이 위축돼 있는 것은 물론 우리 시민분들의 몸과 마음도 움츠려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원주 전통시장 걷기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좀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효과를 이제 저희가 예상하는 효과는 지금 전통시장이 좀 이제 어려운데 그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번에 그 신청자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한 200명 가까이 신청하셨거든요. 그래서 걷기 운동을 활성화시키고 시민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그런 효과 두 가지 효과를 처음에 말했던 그 목표가 아마 이제 효과로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앞으로 신바람 원주 전통시장 걷기 대회가 원주 지역에 자리 잡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마지막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고요. 지금 그 원주의 이제 언론이라든가 방송에 이제 광고도 나가고 있는데 원주시 걷기협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참가 신청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참가비가 1인당 5,000원인데 그건 5,000원 그대로 저희가 그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드려요. 그러니까 네. 참가비가 사실상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거기다 더해서 보태서 장도 보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런 식으로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의 많은 참여가 좀 부탁드립니다.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건강도 챙기고 점심도 먹고 또 장도 보면서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2025 신바람 원주 전통시장 걷기대회 많은 분들이 참가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주시 걷기협회 공희정 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1월 22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KBS 원주방송국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진행의 박다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